김문수 후보자가 과거에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발언들도 많이 했던 거고, 그리고 전 대통령을 향해서 그 김일성주의 발언도 좀 쟁점이 돼서 뉴라이트 성향 아니냐, 뭐 이런 야당에서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이런 발언들, 강한 발언들, 강한 활동도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그것도 문제죠. 네. 우리가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있다가 갑자기 이제 입각하게 되는 분들, 뭐 교수 출신이나 시민단체 출신들 중에 좌우를 막론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제가 자연인 신분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공직자로서는 그런 얘기 조심하겠습니다라고 보통들 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김문수 지사가 전 지사가 이 자연인 신분에서 한 얘기인데 그거는 적절치 못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라고 사과를 하면 그걸 믿겠냐고요. 왜?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은 오랜 기간 공직자로 활동하는 걸 봤어요. 경기도지사만 2번 했습니다. 예. 국회의원을 서너 번 했어요. 그럼 이분을 갖다가 자연인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분은 전 고위공직자 출신이에요. 그러면은 전 고위공직자로서 발언의 신중함을 가졌어야 되는데 박근혜 탄핵은 잘못됐다. 이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한 거잖아요. 일단 오늘 청문회에서 인정은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까지 그렇게 본인은 주장해 판결은 오셨는데 인정하지만 청문회 때 와가지고 이제 와서 말 바꾼다고 바뀌어집니까?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뭐 공산주의자 이런 거는 둘째치고라도 정말 그 신원식 장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니까 그냥 윤석열 정부의 장관은 기본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은 기본으로 장착하고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자는 그 양과 빈도 또 그 내용에 있어서 다른 분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분인데 이걸 야당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의 입장인 건데요. 박홍배 민주당 의원실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좀 살펴보시면 조사 의뢰가 이제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고요. 조사 일시가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신뢰 수준은 이제 95%인데요. 김문수 지명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아니다. 네, 80% 가까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근데 표본 집단이 노동계 쪽입니다. 그렇죠. 네, 이 자료는 잘 해석해야 돼요. 말씀하시죠, 장 소장님. 네, 임금 노동자 중에서 4,000명 모집단 해가지고요. 예. 대략 686분이 노동자분들이 예. 참여를 한 거죠. 여론조사에. 그리고 두 번째 자료 조사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뭐 업적에 대해서 그 전에 경력이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이었으니까요. 거기에 네. 대한 업적도 역시 부정적으로 아무래도 모집단이 노동계 인사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좁아져 있다 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온 건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윤 대통령의 선택은 그렇죠. 임명하시겠죠. 예, 임명이죠. 임명 그렇게 보고 있죠. 예, 임명하지 않으실 거면 네.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야당이 뭐라고 하든 여론에서 반대한다고 하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밝혀지더라도 그냥 임명을 강행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것이 대통령의 인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반국가 세력이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우리 노동부 장관 후보자님 대단히 훌륭하신 삶을 살았고 경력도 훌륭하시긴 하지만 과연 지금 와서 노동부 장관을 할 만한 적임자냐 이런 것에 대한 회의감은 있는데 그런 비판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대통령은 임명할 거고 또한 노동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되면 예. 김문수 장관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그래서 참 이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비판해도 소용없더라. 안 듣더라. 그래서 참 지치기도 하고 자괴감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면요. 나중에 2026년 지방선거라든지 2027년 대선 때 국민의힘과 보수파가 다시 국민들에게 저희들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표를 주시면 저희들 선거 승리하게 해주시면 저희들 정말 나라를 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호소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여요. 또 이런 분들 임명할 거지?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창원 교수께 일단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게 되면 약자 보호하는 활동하겠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감옥까지 갔다 왔고 그리고 경제사회 노동위원장 하면서 많은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에서 많은 그 노조 측 인사들을 만나서 내가 협상을 이끌어냈다 이런 얘기인데 기대는 없습니까?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 들어서요. 건폭, 노조들 건폭 처리한다고 여당 현수막까지 붙이고 노조 때려잡을 때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떠들었어요. 그런데 올 상반기에요. 체불 임금만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전년 대비 2조 2,200억이 늘었고요. 15만 명이 지금 체불 임금 상태예요. 그런데 노조 때려잡을 때는 그렇게 떠들어대다가 정말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당해서 지금 전년 대비 18,000명이 임금체불 당한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 어느 누구도 현수막도 안 붙입니다. 체불임금 때려잡자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여권에 만약에 김문수 지사가 정말 소외받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위한다면 체불임금 사장들 때려잡겠다라고 얘기해 주셔야죠. 그 정도는 돼야 노동부 장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건폭 때려잡을 만큼 그런 노력과 정성을 체불임금 때려잡는 데 정말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느냐, 그런 후보자를 내세울 수 있느냐, 저는 진정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 현안, 시사 현안들 장성철 소장과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